오늘은 저희가 페날리곤스 향수 이야기 해볼 건데 블렌하임 부케에 대한 오늘 이야기 해볼 건데 네. 일단 부케 하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부케는 아무래도 결혼식 플로럴 할까?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과 향기를 전하는 이유지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조향사로서 향기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향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향덕후 정은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페날리곤스 향수 이야기 해볼 건데 페날리곤스 향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또 유명한 향수도 있는 만큼 좀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랑받는 향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 향수를 향기 마케팅 당해서 아, 구매하게 됐는데 네. 인천에 파라다이스 호텔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 3년 전쯤에 가족들이랑 휴가를 갔는데 네. 구석구석에서 어디선가 막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거리고 다니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사실은 그때 국내 안 팔아서 직구로 구매했는데 뭔가 데일리로 쓰기에는 또 그렇고 근데 또 안 쓰면 생각나고 이래서 제 진료실 항상 책상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뚜껑도 사라졌어요. 지금 잊을만 하면 또 쓰는데 이 향수는 딱 언제 쓰기에 좋냐면 네. 오후 2, 3시쯤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향수를 뭔가 뿌리고 나와서 진료를 하다가 오후쯤 돼서 머리도 좀 무겁고 향기를 입고 싶은데 근데 그때 또 너무 우리가 강한 향을 쓰면 그때 오시는 분들이 거북할 수 있을 네. 때 그때 뭔가 첫 향도 좀 시원하면서 너무 존재감이 크지 않은 오드 코롱을 쓰고 싶을 때 그때 쓰기에 좀 좋은 향기여서 진료실 제 서랍 밑에 있는데 뚜껑을 좀 찾으면 제가 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향기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페날리곤스는 저희가 1870년 이것도 역사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네요. 그때 나왔던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진 향수 브랜드고요. 제가 윌리엄 헨리 페날리곤이라는 사람이 이 브랜드를 창시했고 이분은 처음에 바버샵 이발사였다고 해요. 우와. 그러다가 어떻게 영국 황실에 사랑받는 향수 브랜드가 된 어떤 이력도 되게 독특하고 네. 그런데 영국 황실을 대표하는 귀족 브랜드로서 입지를 탄탄히 해서 황실에서 주는 2개의 로열티나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되게 독보적인 향수 브랜드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드 코롱류로 전반적으로 향기가 좀 가볍고 네. 조금 클래식하고 눈에 띈다. 요즘에 우리가 예를 들면 리치 향수도 있잖아요. 네. 뭐 르라보나 크리드나 이런 향기들 맡아보면 되게 개성 있잖아요. 그런 향기라기보다는 어디선가 맡아볼 법한 뭔가 좀 대중적인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페날리곤스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처음 만나고 가장 많이 썼던 블렌하임 부케에 대한 오늘 이야기 해볼 건데 네. 일단 부케 하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부케는 아무래도 결혼식, 제가 요즘 결혼식장 많이 가거든요. 결혼식에서 신부가 들고 있는 그 부케가 떠올라서 플로럴 할까? 이런 생각부터 그렇죠.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플로럴 향기를 기대하고 이 향기를 블라인드로 구매하거나 또는 취향했던 분들은 약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플로럴의 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향기의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되게 독특했던 게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약간 연예인 이름을 딴 향수도 있잖아요. 네. 뭐 제니퍼 로페즈 향수라든지 그렇죠. 아리아나 그란데 향수, 이런 향수들이 있는데 사실 제니퍼 로페즈 향수가 나올 때에도 사람들이 이게 되겠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된 향수가 되겠냐 이게 회의적이었는데 심지어 1800년대 이 향수가 특정 인물 한 사람을 겨냥해서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으로서 되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말버로 공작인데 영국 처칠 수상 있잖아요. 수상의 할아버지 그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진 향수라고 하고 이름은 블렌하임 궁전에서 따와서 블렌하임 부케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역사와 또 스토리가 있는데 실제로 페날리곤스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강조한 브랜드여서 별명이 향기를 마시는 스토리 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향기마다 이런 디테일의 이름들과 스토리가 있는 점들이 특히 매력인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도 그 할아버지의 손자였던 영국의 처칠이 사랑했던 향수라고도 하고 남자 향수로도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요즘엔 사실 젠더리스하게 쓰기에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전혀 무겁지 않은 향수거든요. 그런 점도 우리의 조금 재밌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한번 시향해보고 네. 이야기해볼까요? 네. 생각보다 무겁진 않죠? 네, 가볍네요. 처음 맡았을 때는 시트러스한 향이 확 느껴져서 그쵸. 뭔가 레몬의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이걸 맡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에서 요즘 어머니가 레몬수를 매일 타주시거든요. 그래서
레몬수. 레몬수. 네네네. 물을 마시려면 꼭 네. 레몬수를 마실 수밖에 아. 없는 구조로 지금 집에 되어 있는데요. 너무 좋네요. 뭔가 딱 이 향을 맡았을 때 지금 저는 스토리를 살짝 들었잖아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그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그 대저택에 사는 그런 영국의 한 남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얼음이 가득 담긴 유리잔에 레몬을 하나 쭉 따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창문을 딱 열면서 들어오는 그 시원한 아침 공기?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원샷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그 상대가 처음 나와서 표현 너무 좋네요. 그래요? 제가 오늘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가 사실은 요즘에 나온 시트러스 향기들 네. 있잖아요. 아쿠아디 파르마의 콜로니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틀리에 코롱에서 나오는 되게 시트러스 향수들을 맡아보면 생각보다 쨍한 느낌이 네. 없거든요. 요즘은 시트러스 향기들 되게 부드럽게 약간 파우더리하고 폭닥하고 있는 느낌의 시트러스가 많은데 되게 클래식한 느낌의 정말 날카로운, 정말 샤프한 시트러스 딱 느낌이어서 딱 맡으면 뭔가 상쾌하다, 쨍하다 네. 느낌이 들고, 그래서 세부 향조를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시트러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자몽이라든지 오렌지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레몬, 라임 이렇게 좀 날카로운 향기들, 버가모까지 더해져서 처음부터 나는 시트러스다 이렇게 되게 클래식하고 뒤끝 없는 깔끔한 앞과 뒤가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시트러스가 나오는데 시트러스와 허발 향기가 바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요즘 향기들은 뭔가 향기의 노트와 구조가 조금 모호하게 거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잔향이 달라진 느낌이라면 처음부터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그 스파이시한 느낌 있잖아요. 블랙페퍼가 주는 스파이시함이 정말 그때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자 향수들 하면 아빠 스킨 냄새 있잖아요. 강인한 거, 그리고 약간 헤비한 향, 이런 향들이 주됐는데 그때 이렇게 깔끔하고 청량한 향이 남자 향수로 나왔다는 것도 어쩌면 100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되게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이고, 지금 맡아도 사실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만큼 그때 나왔던 클래식함이 그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지금도 되게 사랑받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트렌디한 조형사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트러스가 딱 이어지고 나면 바로 허발 노트가 이어지는데 네. 지금 한번 맡아보시면 허발이 조금 더 진해졌거든요. 약간 소나무 숲에 있는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 음료수 중에 소래눈이라는 음료수 나이다. 소래눈이라는 음료수가 맞아요. 떠올라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인데요. 네. 중간 노트를 보면 약간 플로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묘하게 저희가 영국 정서엔 사실은 프리지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말론의 잉글리시 페어 앤 프리지아에서도 프리지아가 들어가고, 영국 정서의 꽃 하면 묘하게 프리지아가 잘 어울리는데 프리지아 향기를 실제로 향료를 맡아보면 되게 약간 희미한 향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고 향도 자체가 뭐 나르코틱하지 않고 깨끗하고 청량한 순수한 느낌인데 그런 느낌들의 프리지아가 약간 부드러움을 더해주고, 거기에 라벤더가 바로 이어지는데 라벤더는 실제로 저희가 향료로 조향사로서 분류할 때도 두 가지로 분류해요. 플로럴로 분류하기도 하고 허발로, 즉 아로마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향료의 느낌이나 추출 방법이 좀 다르지만 라벤더를 꽃처럼 쓸 수도 있어요. 보라색 꽃 느낌으로 이렇게 좀 우아하게 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쌉싸름한 허브의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꽃 냄새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한 허브로 가기 위한 약간 중간의 허브 느낌? 그래서 약간 더 가기 위한 길드업 느낌? 징검다리 역할을 라벤더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들인 약간 쌉싸름한 허브들이 나오거든요. 코리앤더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래눈에 소래눈 나오는 파인 향인데 그 혹시 코리앤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리엔탈? 코리엔탈? 그쵸. 약간 이름이 좀 낯선데 고수예요, 고수. 고수요? 네. 고수는 노고수. 제가 맨날 노고수만 외워가거든요. 동남아 갈 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의외인데요? 또 우리가 사실 맛으로 먹는 거랑 향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로즈마리를 스테이크 같은 거 위에서 시즈닝으로 쓸 때 로즈마리 향이 별로 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코리앤더 고수, 그걸 우리가 약간 음식으로 먹을 때는 뭔가 좀 미끄럽고 화장품 같고 새콤한 맛이 난다면 향조로는 약간 스파이시하면서도 상큼하면서도 허발 노트, 좀 깨끗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상쾌하고 가벼운 민트 같은 느낌에 가깝다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인은 정말 여러 가지 허발 중에서 되게 존재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전형적인 소나무 밑에만 가도 뭔가 좀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주는 청량감과 때로는 조금 알싸한 느낌, 화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더해주고 나서 잔향으로 이어지는데, 잔향은 사실은 굉장히 깔끔해요. 잔향의 노트를 보면 우디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거의 대부분의 향료들이 우디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머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마무리되어서 폭닥거리든지 아니면 우디처럼 뭔가 나무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이 많은데 되게 청량하게 사라지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민트 사탕이나 강한 민트 치약으로 입을 각을 하거나 양치하고 나서 네. 입이 깨끗해진 느낌 있죠. 딱 그런 향기여서 우디 노트가 있지만 그게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오크모스는 우리가 이끼라고 해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크모스 자체를 맡아보면 약간 무향에 가까워요. 약간 향이 있긴 하지만 뭔가 깨끗한 느낌의 그런 증류수 같은 그러면서 청량해진 느낌이 묘하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잘 살려서 있는 부분들이 잔향을 담당해서 전반적으로 향조가 가볍고 처음에는 조금 날카롭고 스파이시하게 진행되지만 잔향은 깔끔한 느낌이어서 저는 딱 떠오른 게 애프터 쉐이빙. 어떤 느낌 드세요? 뭔가 듣고 보니까 비슷한 것도 같은데 약간 왜 우리가 물도 맛이 있다고 해서 예능에서는 물 그 상표 가려놓고 물맛 가리기 이런 것도 하잖아요. 살짝 그런 것처럼 뭔가 그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인데 뭔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다른 느낌인데 별로 말로 형용하기가 어렵네요. 그 맞아요. 차이를. 정말 저는 딱 들었을 때 깔끔한 향기여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오후에 무거운 공기를 제가 진료하다가 조금 무거워지거나 이럴 때 쓰면 좀 공기가 좀 온도가 달라지는 느낌,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어 되게 좋았는데 그게 되게 매력이어서 전 딱 생각했을 때 이미지가 약간 영국 남자가 면도를 하는데 요즘 다 전기 면도기로 하잖아요. 깨끗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클래식한 방법으로 거품을 막 내가지고 쉐이빙폼을 한 다음에 아주 듬뿍 바른 다음에 정말 날카로운 그 칼로 잔털 하나 없이 정말 정성 들여서 면도하고 나서 딱 닦아내서 무향의 상태 있죠. 그 깨끗함, 청결함이 주는 느낌인데 묘하게 그 느낌이 담백한 지적임 그리고 뭔가 세련된 우아한 느낌도 좀 나서 그 향기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 조영사님이 바버샵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이걸 혹시 노리신 걸까요? 뭔가 그런 느낌들이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 향기의 이미지들이 조금 그려지실 것 같고 이 향기를 한번 이렇게 연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향기를 또 블라인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불호 포인트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오드코롱이기도 하지만 지속력이 너무 짧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항상 클래식한 거에는 이면이 있는 게 조금 너무 구식의 느낌. 처음에 스파이시함이나 시트러스함이나 중간에 파인 느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거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파인 향교 자체가 되게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약간 너무 화하다. 너무 남성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긴 그 소래는 음료수도 저는 되게 호불호 확실한 음료수거든요. 부어입니다. 부어. 또 저는 뭔가 이 향이 요즘의 향기들과는 달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끝향이 되게 싹 사라지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딱 그러면서 청량함과 깨끗함을 남겨주기 때문에 특히 뭔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너무 향기가 막 강하면 오히려 불온 포인트가 되는데 묘하게 그냥 가자니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향기를 한 2-3시간 전에 착용하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호텔에서 마케팅을 당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뿌리기에도 너무 좋은 향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이 향이랑 좀 비슷한 향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허벌 노트이기 때문에 노트의 이제 구조를 보면 어벤투스 비슷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크린트의 어벤투스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데 크린트의 어벤투스랑 향기 골격을 보면 거기 이제 시트러스 우디 그리고 여기 이제 시트러스 허발로 조금 다른데 약간 남성적인 느낌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들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딱 떠올랐던 이미지가 둘 다 T예요. 그래서 크리드의 어벤투스도 T고 얘도 T예요. 근데 크리드의 어벤투스는 ET. 그래서 약간 근육질이고 뭔가 난 남성적이고 뭔가 파워풀하고 리더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라면 활발하다면 얘는 IT. 그래서 F는 아니에요. 절대 공감적이고 따뜻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내성적인데 말수적이 적고 차분하고 근데 조금 차가운데 지적인 매력이 있는 그리고 약간 내향적인 이런 느낌의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너무 찰떡 비유여서 저는 크리드랑 사귀겠습니다. 저는 IT는 별로여가지고 그래요? 근데 너무 찰떡인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IT가 좋나 봐요. 그래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랑 사귀진 않아서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향기로 만족하자
되게 전해드리고 또 두 번째로 비슷한 향기로는 파인 하면은 이 향기가 조금씩 쓰이지만 이렇게 너무 두드러지면 불호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파인을 강조한 향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그랑앤드의 마르네 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그랑앤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사쉐로 유명한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랑앤드에서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도 또 제가 다 가봤네요. 거기서 또 마르네 충동 구매. 아, 거기 매장도 있나요? 매장 너무 예뻐요. 남산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하는데 매장마다 인테리어도 다 다르고 또 인사동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매장마다 인테리어도 다르고 해서 갈 때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마르네를 구매하고 집에 와서 썼는데 나중에 내가 이거 왜 샀지?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전에 한번 그랑앤드 마르네를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하셨던 그때 다희 씨가 딱 카메라 꽂으니까 너 언니 이거 진짜 왜 사신 거야? 이랬는데 매력이 있어. 잔향이 되게 좋아. 제가 이랬는데 정말 드러내놓고 파인을 그냥 강조했거든요. 약간 강도로 봤을 때 이 향수의 파인의 강도가 3이다. 그게 정말 강해요. 그리고 첫 향도 드러내놓고 강하게 약간 거칠게 조향을 했거든요. 첫 향도 비터 오렌지와 주니퍼 이런 허발 향기들이 좀 강하게 또 시트러스도 강한 향주로 치고 나가고 중간에도 되게 강한 파인 향기 이런 향기들이 나와서 향도 자체가 되게 강하고 거친 향기인데 그때 전 되게 공간과 거기서 주는 개성이 너무 잘 맞다고 느껴져서 왔는데 우리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저는 되게 이 향기를 한 번씩 지금도 맡거든요. 맡고 시향을 하는데 사실 착방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약간 공간 향기를 좀 쓰는 편인데 약간 저는 이 향기를 딱 맡을 때마다 딱 생각이 나는 게 K 장녀. K 장녀요? 그 소나무로 상징되는 한국의 K 장녀 있잖아요. 저거든요. 그니까요. 책임감 강하고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맞아요. 어디서든 독보적으로 존재하고 싶고 근데 또 소나무일 뿐이고 그러면서 묘하게 그 강한 존재감과 강한 책임감 이런 부분이 좀 묘하게 그 한국인의 정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파인 정서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향기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맡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나는 다 싫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거칠고 이런 것보다는 좀 나는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기를 좀 내가 이 첫 향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기를 좀 찾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콜로니아. 이런 향기들은 너무 좋은데 콜로니아는 이탈리아 지중해에서 날 법한 그 갖가지 태양을 맞고 자랐을 법한 여러 가지 시트러스의 부드러운 느낌들과 거기에 날 법한 되게 사랑스러운 플로럴 향기가 더해져서 정말 가장 현대적이고 정말 여성스러운 향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성스러운 향기들이 나는 조금 뭔가 불호다 하는 분들은 그런 아쿠아디 파르마의 우리가 콜로니아 이런 거 한번 시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페날리곤스의 또 다른 향수들, 좀 유명한 향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향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궁금해서 디스커버리 세트로 구매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디스커버리 세트로는 2ml씩 경험해 보기 좋고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단 수색을 보고 고르시면 돼요. 나는 우디 계열을 좋아하거나 조금 진한 향기를 원한다. 그러면 짙은 향으로 가시면 되고 되게 파란색 계통은 아쿠아 이기가 쉽고 딱 보듯이 이건 로즈 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되게 무난하게는 저희가 투명한 향기들을 시향해 보시면 되게 좋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향기가 하만 부케거든요. 하만 부케는 실제로 1800년대에 나왔고 블레나인 부케보다 더 먼저 나왔던 페날리곤스의 일대 향수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서양적이다. 우리한테는 서양적이다. 이국적이다. 이국적이다는 느낌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서구의 문화, 로마나 좀 코가 높고 신사적이고 맞아요. 좀 로맨틱하고 이런 게 조금 서양적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국적이다는 사실은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영국 사람들에게 이국적이다, 오리엔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였던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오리엔탈이 우리까지는 못 와요. 중동까지. 그래서 중동의 그 느낌들이 오리엔탈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앵그르에 터키탕의 여인들이 있거든요. 거길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터키탕의 여인들, 그 대중목욕탕의 문화들이 이국적이었던 거예요. 또 그때 인상주의 화가들은 일본의 파나 양식 이런 것들을 되게 이국적이라고 느껴서 차용하기도 했던 것처럼 향기를 또 그분들에게는 오리엔탈, 강한 향신료 향기들 그래서 향신료 전쟁까지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향기들을 오리엔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만 부케를 진짜 시향해보면 지금으로서는 되게 강하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강한 우디향의 조합들이 강한 시트러스와 강한 로즈 향기랑 함께 어우러져서 강한 향조인데 이걸 그런 역사와 그런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되게 의미가 있고 특히 일대
향수기 때문에 조금 소고 포인트가 되는 것 음.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유명한 향수는 주니퍼 슬링. 이건 1920년대 런던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블랙나인 부케보다는 조금 더 인텐시티가 있는 강한 향기거든요. 그래서 더 강한 시트러스 허발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의 오마주는 진토닉 있죠. 네. 고량주 생각하면 좀 어떤 느낌 드세요? 식도에 불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뜨거움? 맞아요. 저는 의사지만 제가 네. 학생 때 선배들이 막 고량주를 막 먹게 하거나 네. 이럴 때 있으면 제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했다. 식도가 어디서 끝났는지, 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다음날 또 알 수 있다고 네. 이랬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뭔가 타들어가는 느낌 다음에 오는 드라이함 있잖아요. 네. 그런 드라이함에서 오는 자유분방한 신선함, 날카로움, 뭔가 이런 느낌들이 강조된 향기가 주니퍼 슬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향기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향기는 루나. 너무 유명하죠. 그쵸, 루나 들어보셨죠? 네, 뭔가 달의 그 여인을 뭐 착용한 그런 이름을 달고 있는 향수로 알고 있는데 되게 입문용 향수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까 시향해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뭔가 되게 여기 뿌렸는데 정말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느낌? 올리브영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플로럴한데 프리티해서 젊은 분들이 뿌리면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중적인 향수가 조금 식상해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선물하기에도 또는 내가 향수를 입문할 때도 데일리로 쓰기도 되게 무난하거든요. 루나는 달의 여신, 달의 정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플로럴 향수. 제가 첫 향을 보더라도 되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향기로 시작해서 플로럴 향기를 보더라도 로즈나 자스민 이런 톡닥거리는 향기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절대 강하거나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잔향도 머스크랑 이어져서 두세 시간 지나면 향기가 되게 살냄새 있잖아요. 살냄새로 나는 부드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살냄새 향수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뿌려놨는데 지금 벌써 제 살냄새가 된 것 같아요.